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5가지 꼽아드리고 그 가운데 탑픽주 하나까지 골라드리고 있는 증시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다가 현재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속에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의 10% 폭락이 불러온 여파가 어마어마했었죠. 종가상 2080을 깼었던 코스피가 현재는 상승 반전에 성공해 2080선 일단 회복에는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소식이 들어오면서 대우조선해양이 급등하는 것도 어제 조금 어려움을 보였었던 대형 경기민감주에 대한 분위기를 다시금 반전시켜주고 있는 중인데요. 문제는 코스닥이었죠. 개장은 그럭저럭 어제 종가 수준에서 했었었는데 곧바로 급락하면서 700선이 붕괴됐었다가 현재는 상승 반전까지 해 있는 롤러코스터의 흐름을 장중에 큰 변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710선 거의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은 메르스 관련된 백신주의 모습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신주가 일제히 상한가 행진을 벌였었다가 오늘 아침 일제히 하한가로 돌아서면서 코스닥이 700선이 붕괴가 됐었는데 오늘 거래소 쪽의 제약주 모습까지도 좋지는 않지만 일단 많은 종목들의 하한가는 풀리는 모습입니다. 엔저 공포도 여전한가 봐요. 현대차도 어제 폭락 이후 오늘 밑골이 조금 달고는 있는데 낙폭을 줄일 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분위기 속에 어떤 종목을 살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 변동성이 큰 장 이광무 멘토님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5개 종목 먼저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얘기는 사실 신의 면세점 관련해서 얘기가 바짝 나왔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변동성이 크게 진행되죠.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여행주 요즘에 좋지 않은데 말이죠. 유가 반등하면서 약간 어려워진 국면도 있지만 역시 메르스 관련해서 중국인 관광객들 한국여행 취소한다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많은 개인분들이 매수에 나섰지만 딱히 수익은 안 나는 그런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액면 분할 일단 이전 가격으로 폐기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AK홀딩스입니다. 자회사로 항공사를 또 두고 있는 AK홀딩스, 애경그룹 그룹 지주사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파라다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5개 종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들어가기 이전에 혹시 이광무 멘토님 이 종목들의 공통점 있을까요? 일단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딱 느껴지시죠 오늘? 네. 메르스 아닙니까? 네. 네. 어제하고 오늘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만들었던 이 메르스, 이 공포감. 사실 이 종목들이 하나하나 모두 다 이 메르스 때문에 역으로 빠졌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스크는 오늘 안 쓰고 오셨네요. 네. 방송 중에는 그래도 제 건치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났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좀 많았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혐한 이야기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내려온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알려드린 것처럼 호텔신라, 또 여행주, 그리고 화장품 종목,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레저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시장에 대한 역풍을 좀 맞았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메르스 물론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본다라면요. 예를 들어서 제약과 바이오가 있고 백신주가 있을 때요. 네. 사실은 제약과 바이오는 어느 정도 성장성과 이런 기대감은 올라오지만은 백신주는 사실 누군가의 피해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고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백신 종목군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매매를 지향하기보다는 바로 이제 다음에 이 문제들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를 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 완화되는 이제 부분들을 좀 찾아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메르스가 사실은 이 치사율은 높지만은 감염률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저 또한 이 메르스를 크게 사실은 그래도 방역이 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이게 메르스는 잘 알게 됐지만은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을 조금은 놓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을 잘 잡아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이런 사회적 이슈도 조금 이제 속각 국면에 있다면요. 일단 메르스로 해서 악재가 됐던 종목들로 이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발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메르스 때문에 내려온
새로운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제가 손꼽아서 오늘 탑5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여의도 증권가 분위기 자체도요. 아마 메르스가 여기서 더 확산이 안 된다면 아마 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 정도로 진정이 된다면 주식시장도 단기 충격만 받고 다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피해주로 엮여 울상을 찌었던 종목들 가운데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5가지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 메르스 관련 피해주입니다. 피해주지만 오히려 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5개 종목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방한 외국인 급증에 따른 수혜주였었죠. 예, 신라 면세점 운영하고 또 시내 면세점 용산 쪽에 현대산업개발하고 손잡고 지금 야심차게 어떻게든 선정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때 이 요우커에 대한 가장 또 직결된 수익 중 종목이 호텔 신라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호텔 신라에 대한 또 긍정적인 부분들은요. 일단은 방한하는 외국인에 대한 수혜도 있겠지만은 이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가장 주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시각을 바라봤을 때 아무래도 이 면역 체계가 좀 아직도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방한의 여러 가지 여행에 대한 취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면세점에 대한 매출을 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매출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메르스가 단기적인 좀 악재가 되고 있지만 조만간 이 부분들이 좀 확산이 좀 잡아들다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좀 근거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오히려 주가에 조정이 나온다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분할 접근도 할 수 있는 또 앞으로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호텔 신라의 또 강점은요. 최근에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에 2013년도 하반기 때부터 꾸준하게 설비 투자를 늘려왔던 점도 긍정적이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올해 다시 한번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서울 시내 수도권 내 쪽에 시내 면세점을 지금 최근에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7월달 정도 되면은 이 부분들이 좀 윤곽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이 명동과 그리고 동대문 지역을 좀 손꼽히고 있는데 이 안에서 호텔 신라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윤곽이 드러났을 때 이 호텔 신라에 직결된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앞으로 성장성과 기대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사는데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은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4월달에 한번 고점을 만들어냈었었고요. 뭐 현대산업개발하고 이제 시내 면세점을 한다 하면서 쭉쭉 올라갔었었고 좀 늘리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전 고점을 뛰어넘는가 했었는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좀 늘렸거든요. 네. 일단 메르스 이 질병이 사실은 이 증권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했을 때 소문이 좀 난무합니다. 그래서 앵커님 보시기에는 이 메르스가 얼마만큼 갈 것 같나요? 저는 주식 시장을 늘 이제 뭐 전달해드리고 하니까 오래 안 갔으면 하죠. 그리고 피해도 없었으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일단 뭐죠? 격리되는 병원들도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요. 이 메르스에 대한 사실은 이 늑장 대응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처한다면은 충분히 감염률이 낮은 질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규제가 되고 이제 방역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만 보더라도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 뭐 메르스 때문에 오히려 빠졌던 종목들이 오늘 크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좀 먼저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 호텔 신라가 앞으로 또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멘텀을 보신다면요. 일단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내려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미 좀 낙폭을 줄여서 거의 어제 종가 대비 거의 빠지지 않는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데 역시 전고점 뛰어넘을 수 있을까? 현재가도 매수가 가능한지요? 일단 2014년 때부터 해왔던 일들이요. 이 호텔 신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비 투자를 늘려왔고요. 이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매출로 직결되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이 자리보다는 더 극대화된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큰 모멘텀이 된다면요. 아무래도 7월 달에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내 면세점에 대한 입찰권을 따낸다면은 충분히 이 고점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세국 가격이 13만 5,500원인데요. 뭐 일단 이 본연의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당연히 이 가격대는 뛰어넘어야겠죠. 네,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시내 면세점 사업에 정말 선정이 된다면 호텔신라로서는 엄청난 매출을 손에 쥐게 되고 확보하게 되는 셈인데 그러면 이전 고점, 역사적 고점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탑2 두 번째 종목입니다. 메르스 관련해 현재는 피해주로 엮여있지만 반등을 보고 매수에 나설 수 있는 두 번째 종목 하나투어였습니다. 엔저 효과 또 저유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국내 여행사 가운데는 뭐 모두투어가 2위, 현재 하나투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업계 최고로 나은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일단 화산이 터지면서 그때를 또 때마침 고점으로 해서 지금 쭉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14만 2천 원이었다가 현재 좀 올라와도 11만 7천 원대 머물러 있습니다. 여행주가 정말 뭐랄까요. 불황을 모르고 1분기 실적도 너무너무 좋았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유가도 약간 오를 조짐 연중 최고치 얘기들이 살살 들리고요. 예. 일단은 저유가 기조하고 엔저 효과를 오히려 좀 반사적으로 이익을 봤던 내용들이 있죠. 네. 하나투어가 사실은 이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일단 우리가 일본을 가는 루트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한 상품에 대한 기대점이 있어서 이 상반기 1분기와 또 2분기 때 매출 극대화를 좀 이럴 부분들도 있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었죠. 그리고 또한 일단 이 기조가 한 차례 정도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엔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조가 쉽게 무너질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저유가로 통해서 이 문제들 이제 항공주라든지 다른 여타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사적으로 수혜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하나투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본연의 사업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은요. 일단 대기업 들 안에서 서울시내 면세점의 이야기들, 호텔신라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중소기업에서도 새로운 입찰권을 따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쪽에서 입찰권 2곳을 선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한 곳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투어도 역시나 이 새로운 사업 구상으로 해서 이 면세점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7월 달까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가 된다면요, 주가에 대한 기대 모멘텀으로 충분히 상승도 나타날 수 기대점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 기조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만약에 메르스 때문에 조정되는 자리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많이 빠지긴 했어요. 사실 화면에도 나갔고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시내 면세점 입찰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따로 받고 중소기업은 또 중소기업대로 따로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 쪽에 사실 유진기업과 더불어서 2강으로 구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역시 모멘텀을 대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얘기 두 번째로 들어봤네요. 메르스가 뭔지, 메르스 때문에 급하게 밀리지만 주가는 다시 회복될 거다. 지금 살 수 있다 관점으로 종목 5가지 보는 중입니다. 세 번째 종목 공개하죠. 이광무 멘토님이 들고 오신 탑3 세 번째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이네요. 마케팅과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중이다. 사실 이 종목이 액면 분할한다고 했었을 때 많은 개인들이 지금 이제 부담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이 몇백만 원 종목을 몇십만 원대 살 수 있겠구나. 기대가 컸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크게는 못 간 꼴이 됐어요. 일단 지금 위치까지 본다라면은 액면 분할하고 다시 한번 또 가격이 또 조정되어지고 있는데요. 더욱이나 이제 메르스 이야기들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군들이 가장 큰 몰매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코들이 와서 사실은 화장품을 거의 쓸어갔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요코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화장품 사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못하는 게 참 아쉬운 시간인데 이 아모레 퍼시픽이 그것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면세점정에 여러 가지 그 브랜드 가치가 많이 브랜드가 많이 상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모레 퍼시픽의 가장 큰 매출 구조는 면세점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를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기회들은 있고 또한 이제 중국 현지 내에서 이 다양한 브랜드가 많이 상점되어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본다라면은 이 오히려 방 안에서 아모레 퍼시픽을 살 기회보다는 중국 내에서도
자국 내에 안에서도 이 아모레퍼시픽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한 이런 우려감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종군들은 사실은 이 방한하는 외국인들, 특히 요르코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기적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수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 장기적인 수혜 쪽으로 했을 때 화장품 업종군들 분명히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녀놓고 봐왔을 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이와 같이 면세점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기업들이 앞으로 꾸준한 장기 수혜를 직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화장품 업종군들 가장 큰 직격탄을 받았지만은 이 메르스코가 다시 또 잠식이 된다라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또 바로 또 탄력적인 반등을 보일 것도 화장품 종목이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진전이 되면서 화장품 기업들이 대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또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볼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최선으로 이야기드렸고요. 일단은 메르스는 어느 정도는 좀 소각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45만 원을 채 찍지 못하고 약간 흐르는 와중에 서경배 회장의 누이들이 잇따라, 그러니까 오너들이죠, 지분 매각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주가에는 참 부정적이었었는데. 사실은 이 가장 큰 오너의 지분이 좀 상당히 어느 정도 꾸준히 갖고 있었죠. 네. 그리고 오히려 올라올 때 많이 이제 그 지분 구조를 더 강화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액면 분할하는 효과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이 오너 이제 경영진에서 물량이 나온다는 건요, 유동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 쪽에서도 계속해서 컨센서스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장기적인 수익 측면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와 같은 단기적인 이슈적인 부분들, 매출액에 크게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지금 같은 자리 눌림목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메르스 관련해서 요코어들이 방한을 안 하면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 괜찮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매수 기회다, 세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메르스 공포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종목, 그렇지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종목, 네 번째 주자입니다. 오늘 이광범 회장님이 꼽아오신 네 번째 종목은 바로 AK홀딩스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하셨는데요. 자회사로 제주항공을 갖고 있는 AK홀딩스입니다. 역시 항공주라고도 그냥 일단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K홀딩스를 들고 오신 이유는요? 네, 우선 AK홀딩스가 이제 급작스럽게 조정이 좀 깊게 나타나고 네. 있죠. 일단 방한하는 외국인들 대다수가 중국인들의 효과이고 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또 제주도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AK홀딩스는 제주항공을 또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직결타를 좀 맞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사실 이 메르스 효과를 때문에 조정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단기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오늘 탑5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AK홀딩스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히는 시점이 메르스가 이제 좀 되는 부분들 안에서 이제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조정이 되어진 자리에서 어느 정도 분할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AK홀딩스가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권에서 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애경그룹에 대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 사업 구조가 되게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애경그룹입니다. 일단 유통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탄탄하게 매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전체적인 사업 구상이 유통이라든지 제주항공 이쪽 안에서 균등하게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네. 앞으로 지금 드리워지고 있는 메르스 공포가 해소가 된다라면은 바로 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애경 그룹 안에서 AK홀딩스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메르스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같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5월 28일 이날 급등했을 때 엄청난 거래가 터졌었네요. 네.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꾸준한 상승을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주의로 올라왔었는데요. 말씀하신 가장 큰 그 수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에 대한 집중 매수가 좀 이뤘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이와 같이 조정이 되어진 자리에서 외국인이 이와 같은 물량이 좀 떠나갔다라면은 아마 오늘도 큰 매도세를 좀 보였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든 장중에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외국인의 물량은 아직도 쥐어지고 있다라면요. 네. 충분히 지금 꾸준한 외국인의 그 지분이 늘어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있는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했을 때 거래량이 크게 연출되었던 이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한번 반등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요.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로 조정이 되어진다면 브레이크 잡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01선 정도에서 낙폭을 진정시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어제 주가 대비 하락세는 이어는 지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세가 진정된다면 한 9만 원대 위까지 최근 거의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고 보셨습니다. AK홀딩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광모 멘토님이 오늘 꼽아오신 마지막 종목 공개할게요. 메르스의 피해로 지금 밀립니다만 향후 주가 전망은 밝다. 마지막 주자 파라다이스입니다. 부산 카지노 7월 달에 이제 통합되게 되죠. 이 이슈로 이미 상한가를 한번 쳤었었는데 이런저렇게 이제 흔들리면서 사실은 상한가 치기 바로 직전 네. 예, 그런 주가까지 밀렸었어요. 네. 반등은 하네요, 오늘. 일단은 역시나 오늘 메르스 관련해서 악재가 됐던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네. 일단 파라다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3월달, 4월달 내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시점보다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기업들에 대한 공통점이 또 있다라면요. 네. 메르스에서 또한 또 시내 면세점에 대한 얘기들 함께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 드렸던 호텔신라라든가 그리고 하나투어, 이 파라다이스 모두 다 이 시내 면세점에 대한 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잡아봤을 때 이와 같이 방한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효과, 이 면세점에 대한 집중도 높은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파라다이스는 이 시내 면세점의 입찰뿐만 아니라 이 인천 지역에 대한 국제도시에서 이 카지노 단지를 또 설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도 또 새로운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영종도 시티에. 뭐 예. 한때는 이 중국에 대한 카지노 규제에 대한 부분들, 뭐 관광객에 대한 수요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규제가 좀 이 종목에 대한 악재가 영향이 되었었는데요. 네. 이제는 그 가격대를 모두 다 소화되고 지금 이제 좋은 점만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메르스 효과도 오늘도 조금은 이제 이겨내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2.47% 정도 반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진전이 된다면요. 이와 같은 종목들 단기적인 악재를 벗어나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려드렸던 인천과 그리고 부산 카지노 이 부분들 본연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 시내 면세점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메르스 관련해서 피해주로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종목들 5가지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메르스가 단기에 이제 그치고 진정된다면 주가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조금 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첫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약 보름 만에 메르스 관련한 긴급 회의를 주재할 거라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 궁금한데 일단 메르스 관련된 병원이 어디냐 국민들은 그 리스트를 좀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얘기와는 별도로 뉴스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5개 종목 가운데 딱 하나만 골라달라고 말씀드린다면요. 네. 탑픽주는?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파라다이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메르스의 공포에 오히려 내려왔던 종목들의 저점 매수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종목을 선정을 네. 했고요. 그리고 그들 종목들 안에서 또 공통 키워가 있다라면은 시내 면세점, 수도권에 새로운 면세점을 입찰하게 되는데 그에 연관된 기업들을 또 알려드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탑비 종목으로 파라다이스까지 이야기 드립니다. 예, 파라다이스는 정말 사실 좋았어요. 근데 요 메르스 때문에 잠깐 밀렸으니까 이때 싸게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홀딩하면 되겠죠. 신규 매수 진입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네, 뭐 저는 일찍이 3월달과 4월달에 내내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그때보다도 꾸준하게 올라와서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는 일단 메르스 공포를 좀 이겨내면서 2.47% 정도 반등이 좀 나타내고 있고요.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낼 수 있는 탄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직전에 박스권 돌파해서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 자리를 지지선 받고 올라오는 자리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왔던 수치까지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의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탄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잡히는 시점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29,05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네. 27,500원, 28,500원 요 밴드 안에서 가격이 정해진다면요 충분히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꾸준하게 추세
시세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올라온다면요. 주봉 상태에서 다음 매물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4만 원 선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지금 단기적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 메르스가 확진되면서 이야기가 된다면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26,000원까지는 리스크 관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6,000원 정도 손절가 놓고 파라다이스 한번 신규로 들어가 보자라는 관점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메르스 관련 피해주로 밀리는 종목 가운데 저점 매수 가능한 탑픽주는 파라다이스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셨던 이광무 멘토님,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또 이번 주 내내 공개 방송하실 거라고요? 네, 지금 브레인 멘토스 황민혁 전문가하고 제가 함께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금요일 3시 여러분들 장 마치고 다음 시장과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 이 자리에 오셔갖고 그날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일 있을 이야기들 다시 또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용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 공포에 너무 떨지 말고 특별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올라올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셨던 그런 종목은 바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괜찮아요. 코스닥은 한 713 부근까지 회복했고 코스닥도 2080선 부근까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재미있는 종목 뉴스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고 저는 물러갈까 하는데요. OCI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신고가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좋은 내용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최대 주주인 OCI가 지분을 매각했었는데 이 지분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지주회사 SK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현재 OCI 머티리얼즈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SK 쪽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어쨌든 재미있는 종목 뉴스가 있어서요. OCI 머티리얼즈 내용 공유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너무 떨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뭔가 강력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증시 탑5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